그래서 저기 임플란트 깊이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심어놓으면 너무 깊이 심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냥 순서 상관없이 말씀드리면은 지금 웰락에서는 어버트먼트 참 잘 만들었는데 이 지금 웰락 어버트먼트 쓰다가 지금 옛날 바이콘 어버트먼트 보니까 정말 개념 없이 만들었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mm 임플란트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뼈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임플란트 픽스처 혹은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힐링 어버트먼트 주변에 연조직을 확보를 많이 시켜주는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아까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게 코넥티브 티슈를 갖다가 존을 룸을 확보해야 된다. 근데 그거 들어 공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댑티브 본 로스가 오는 것처럼 옛날에 마치 브레네마 임플란트에서 그 크리스탈 본로스가 오는 것처럼 본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여기 룸이 없잖아요. 사실은 여기 코넥티브 티슈가 있어야 되는 존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콘케이브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바이콘을 이렇게 심고 깊이 심었으니까 이게 그나마 스테이블하게 가지 이거 쉘로하게 심었으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었죠. 바이콘 타입도 스레드 노출 많이 돼요. 깊이 심지 않으면. 그리고 HA 타입이기 때문에 본로스가 오면은 그거는 다른 임플란트보다 더 확 많이 녹는 것처럼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웰락 임플란트는 바이콘 임플란트는 우리가 이게 박테리아 실링 된다는 커넥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임플란트보다도 깊이 심었을 때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심어야 되는 거고 깊이 심었을 때 안정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웰락에서는 그 어버트먼트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코넥티브 티스를 분명히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심기의 깊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웰락 임플란트 케이스 몇 개, 제가 웰락 임플란트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소개했어서 심는 게 1년이 좀 되고 있는가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케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 갖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웰락 임플란트 갖고 심을 때 워낙 이제는 하다 보니까 깊이 심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정리를 공부를 하면서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당연히 깊이 심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웰락 임플란트 나오자마자 저는 3mm 힐링 어버트먼트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꼽아버리고 서브크레스트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선생님들 이런 케이스 왔을 때 임플란트 어떻게 디자인 하시겠어요? CT를 찍어보니까 이제 위는 어느 정도 플랫 해가지고 여기에 임플란트 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이 깊이 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래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기준을 둬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까요? 옆에 인접지하의 크레스트를 기준으로 심는다고 했을 때는 임플란트가 옆에 이게 여기 3mm가 상방이 심느냐 하방이 심느냐가 요 길이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접지 크레스트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크로스 섹션으로 봤을 때는 요 부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레인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깊이 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뼈의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최하방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기준으로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거 임플란트를 여기다 이렇게 심고 싶어? 그럼 여기를 갖다가 다 평평하게 운동장처럼 밀어버리고 해. 근데 그거 좋은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속꼬치 임플란트 심을 때 옆에 14번을 심는다고 했을 때 13번하고 15번 그 세탈부 다 날려버리지 않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켓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원장님들이. 근데 그게 자연치랑 임플란트랑은 다르다는 거를 안다고 하면은 두려움 없이 가장 낮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심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3mm를 깊이 심으면서 그래도 라비알 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본크래프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 힐링 어버트를 꼽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조금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자꾸 알리려고 그래요. 3mm 힐링 어버트먼트를 안 심으면은 바이콘은 플러그가 있잖아요. 플러그 나중에 떼야 되는데 그거 귀찮죠. 그리고 그 위에 본이 깊이 심으면 차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리머 갖고 따야 되잖아요. 그 본 따는 거 아깝지 않으세요?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예. 근데 아예 그러기 때문에 깊이 안 심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임플란트보다 좀 귀찮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3mm 힐링 어버트먼트를 갖다가 힐링 어버트먼트 개념이 아니라 저는 커브 스크루 개념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뼈가 차 올라오든 상관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돌려서 빼버리면 되는데 나중에 여기 어버트먼트 연결을 할 때는 이제 이게 지금 커브 스크루가 힐링 어버트먼트였는데 진짜 힐링 어버트먼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더 큰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를 바꿔야 되는 건데 여기에 매칭이 되는 어버트먼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께 부탁해서 이거를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매칭을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레귤러 사이즈 5mm 다이아몬드의 어버트먼트를 쓰고 싶어요. 커프는 3mm를 쓰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3mm 힐링 어버트먼트는 딱 맞죠. 그렇지만 좀 깊이 심어놓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도 진지바가 또 있으니까 이걸 더 긴 거를 심어야 되잖아요. 힐링 어버트먼트를 심으려고 그러면은. 근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5에 5를 심으면은 나는 커프 3mm짜리 심고 싶은데 여기가 뼈를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나는 레귤러 어버트먼트를 쓴다고 하더라도 힐링 어버트먼트는 와이드를 쓰는 거예요. 와이드를 쓰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6.5의 어버트먼트 높이 5mm를 써야 레귤러 어버트먼트의 커프 3mm가 딱 맞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매칭을 갖다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7mm를 갖다가 잇몸이 조금 깊어가지고 7mm를 심어야 된다 할 때는 이걸 이모로 따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깊이 심고 싶고 깊이 심는 것만큼 본인 스텝으로 하게 가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보철할 때는 이런 요령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케이스인데 네. 이건 완성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를 커브 스크루 개념으로 넣고 여기다가 라비알 쪽에는 봉크를 비틀해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버트먼트 긴 거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2차 오피를 하고 보철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하고 나서 이쪽에 본이 좋고 여기가 커프가 잇몸이 커넥티브 티슈를 충분히 이제 보장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예쁘잖아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죠. 여기가 박테리얼 인베이전도 안 되고 엘라스틱 상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커프가 미케니컬하게도 잡아주고 면역세포가 기능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심어놓으면 안전하죠. 그래서 바이콘 웰락 임플란트 신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선생님들도 그러겠지만 나사 루즈닝이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스크루가 구멍도 없으니까 거기 뭐 레진 이런 거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심어놓으면 시멘을 갖다가 익스트라 올라 시멘테이션에서 넣어버린다고 해보세요. 시멘 남는 것도 없죠. 그리고 깊이 심어가지고 커넥티브 티슈 빵빵하게 만들었으면 환자가 면역성만 떨어지지 않거나 정말 이를 안 닦기 전에는 이거는 교환만 적절하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환만 적절히 6개월 1년에 한 번씩 체크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강력한 임플란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콘 옛날에 심다가 안 심은 적이 있어요. 다른 임플란트가 조금 편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웰락 임플란트를 계속 심는 거는 내가 이거를 해줘야 환자들한테 내가 마음이 편하겠구나. 최상의 임플란트를 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환자들이 물어봐요. 그거 다른 데는 안 쓰는데 선생님은 씁니까?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학교 때 안 배워서 그래요. 쓰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쓰는 선생님들은 그것만 써요 하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좋습니다 하고 그리고는 저희 병원 임플란트 기본 수가가 국산은 140만 원인데 웰락은 160만 원 받아요. 조금 더 받아요. 네,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거니까 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뎁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뎁스를 이런 우리가 생물학적인 고려를 안 하고도 이거 인터 아치 디스판스가 이렇게 없는 경우 여기 임플란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깊이 심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리 깊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제 대합치와의 교합 관계, 연지합치와의 관계, 그리고 남아있는 본과의 관계, 그리고 바이러스 위르스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심리 깊이를 잡아야 된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임플란트 심으면은요 재앙이에요, 재앙. 임플란트 심어놓고 충분히 교합 버티컬 디멘전이 없으면은 빼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임플란트 심잖아요.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세요? 깊이 안 심으면은 선생님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연조직이 계속 살아 올라와요. 교합면까지. 왜? 코넥티브 티슈가 스스로 자기를 덮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그 이유를 몰랐어요. 보온이 있을 때 보온을 덮고 싶은 거예요. 코넥티브 티슈가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살아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고 심리 깊이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